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리채밀 하고 꼬꿀 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토종꿀 하면 지금까지는 뭐 재래식 사육 방법에서는 정리채밀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1년에 한 번 10월달 돼서 되게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꿀을 내린다고 그러죠. 채밀하는 게 아니라 내린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집을 다 으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채반이나 이런 데 이렇게 받쳐가지고서 이제 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밑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꿀을 내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계량형으로 저기가 되면은 채밀을 해도 돼요. 원심분리 형으로 해서 원심력을 이용한 채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계량통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이 방법은 뭐 대박, 사각, 이렇게 사각하고 설통, 재래 이런 거 저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꿀을 내리게 되죠. 꿀을 이제 이걸 이제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으깨가지고 밑에 이제 쭉 이런 그림들 보면은 이렇게 저기를 해서 이렇게 파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를 하는데, 양봉은 1700년도에 1700년도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원심 분리형, 그러니까 원심력을 이용한 이 저기를 개발되고 해가지고 3대 혁명이 일어났죠. 볼통을 개량을 했고 관리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소초를 만들어서 넣어주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 규격도 일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소초를 밀랍을 녹여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볼통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벌의 노동력을 줄여주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집을 짓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도 1600년도에 산림경제라는 거를 보면은 벌을 좀 이거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그런 방법이 일시 논의되다가 거기에서 그냥 중단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했으면 유럽 쪽보다는 좀 더 앞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렇게 꿀을 내려왔죠. 그죠? 여기 우측 요 그림을 보면은 우리 전통 토종꿀의 색깔이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저렇게 황금색을 좀 띠게 되죠. 우리 토종꿀 색상이 아주 좀 독특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량통이면서도 이제 이렇게 긁어서 내리는, 이렇게 긁어서 이거를 이렇게 위에 우측 상단에 저 보면 이렇게 긁어서 내릴 수도 있고, 이제 점일장을 저렇게 깎아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는, 좀 이렇게 소초가 지금 소초들은 원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순수 밀랍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간혹 보면은 그게 파라핀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압을 줘가지고 그걸 찍어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좀 단단해요. 단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칼로 긁어도 소초가 남아요. 그냥 안에 소초가 남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기가 없고 이런 경우 그냥 한두 통 저기 하는 경우는 이렇게 긁어서 내리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기를 할 때에는 꿀을 이제 다 떠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겨울먹이나 이런 거 저기 할 땐 이렇게 우측 하단 마냥 양봉을 이용해서 먹이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먹이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양봉 칸을 막죠. 막아가지고 섭이 작으니까 소초가.
그래서 하고, 그 벌을 이렇게 그 해가지고 털어서 대빵 있는 거는 이제, 저기 뭐 설통이나 이런 거 저기는 이렇게 저기 통을 그 계량통 안에 집어넣고 퉁퉁퉁퉁퉁 때리면 밑으로 쭉 빠져내려가니까 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벌을 털어버리고서 이제 그 채밀하고 그렇게 하고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 대박이나 그 설통 기준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런 형태로 그 꿀을 채밀을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꿀을 내리고 있었더랬죠. 근데 이제 계량통이 이제 그 보급이 되고 하니까 많이 좀 간편화되고 꿀도 많이 뜰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면은 체계적으로 이제 저기가 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계량통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정리채밀이라는 게 있어요. 정리채밀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목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러는 걸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꿀이 꽃이 많이 피고 꿀이 본격 꽃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겨울 양식으로 이제 봄에 주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데 겨울 양식으로 줬던 설탕먹이나 이런 게 남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너무 일찍 하면은 먹이가 안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이를 이제 이 가을에 줬던 먹이가 겨울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꿀이 이제 4월 중순 저기가 되면은 벚꽃이 필 무렵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벚꽃이 15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피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그 정도 저기 하냐면 꽃이 오늘 피었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며칠이 지나야 돼. 예. 한 3, 4, 대개들 그러잖아요. 꽃이 질 무렵에 꿀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꽃이 많이 피었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꿀이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게 며칠, 2, 3일 정도 지나야지 이제 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피었을 때에 그때에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채밀을, 정리 채밀을 해내는 거야. 왜? 설탕 먹이가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설탕이 들어가 있는 저기니까 설탕꿀은 다 뺏어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싹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리채밀이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내가 꽃꿀만 본격적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그게 설탕 저기 주고 이런 저기 한 게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다 정리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꿀을 받기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시작점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제 꽃꿀을 본격적으로 받는 건데, 가장 이제 이 토종벌을 저기 하면은 계량형으로 키운다 그러면 뭐 아이고 설탕꿀 뜨네 그러는데, 그런 저기가 아니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정리채밀을 해내고서,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저기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잔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리채밀을 2번 해내면 돼요. 한 3, 4일 저기로다가 3, 4일 주기다가 꿀이 조금 들어오고 나면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숙성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니까, 물꿀이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어차피 그건 쓰지 않을 거니까, 쓰지 않을 꿀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면은 거의 다 빠져나와요, 이제. 그런데 정리채밀을 2번을 해내면은 그럼 손실이 크지 않냐? 아니에요. 오히려 세력이 더 잘 늘어나요. 벌은 먹이가 들어오는 조건이 무밀기가 돼 꽃이 없어서 먹이가 안 들어올 때 무리하게 정리채밀을 해내면 문제가 되지만은 먹이가 많이 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저기 좋은 효과를 봐요. 꿀이 막 들어올 저기에는. 그러니까 그 시점에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제가 이 저기를 유튜브 이 저기를 많이 올리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전화가 와요. 아이고 그렇게 꿀을 다 채밀해버리면은 벌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꿀이 밖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한은 절대 굶어 죽을 저기는 없어요. 그리고 채밀을 해낼 때
하나도 안 남고서 그걸 채밀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먹이가 저기 꿀이 아직 붙어 있거든요. 그걸 걔네들이 한두 시간 정리를 깔끔하게 해요. 그래서 며칠 먹을 저기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 어떤 분들은 늑장벌 5장벌이면 한 장은 먹이로 남겨놓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러실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손해예요. 다 뺏어버리세요. 다 뺏어버려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 벌이 도망간다고 도구한다고 그러는데 토종벌은 새끼를 두고는 도망가지 않아요. 산란판이 있는 한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정리채미를 깔끔하게 이 2번 정도 해내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를 하시고, 그러면 채밀의 종류는 2가지인데 이제 숙성꿀, 꽃꿀을 채밀해내는 거죠. 이제 이건 본격적으로 정리채밀을 해내고 나서 이제 벚꽃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숙성이 되고 밀개가 되면 이제 칼질 해가지고 다 따서 그리고 채밀하면 되는데, 벚꽃꿀이 굉장히 맛있어요. 아주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안 해보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이게 벚꽃꿀이. 그래서 한번 봄에, 이런 봄에 4월 저기 중순경이 되면 이제 이 분봉률도 받게 되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4월 중순경이면은 중부지방으로 봤을 때 그때쯤 되면 벚꽃이 피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벚꽃이 피고 나면 저기 입합꽃이 피죠. 그죠? 입합꽃도 피고 이렇게 하는데 꿀이 많이 들어오고 아주 맛있는 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부복열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력을 크게 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채밀을 해내는데 어떻게 강하게 키우냐? 아니요, 산란도 잘해요. 오히려. 밀개한 꿀이, 저밀된 꿀장을 그냥 내비두면은 세력이 강해지지 않아요. 왜? 달달한 냄새가 안 나니까. 왜? 꿀이 많이 들어있는데 왜 안 나느냐? 벌은 천적으로부터 자기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밀개를 해버려요. 막아버려요. 꿀을 숙성이 되면은. 그럼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먹이를 많이 저장해놨는데 저장해놓은 게 있으니까 먹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산란 많이 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얘네들은 이성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내가 먹이를 많이 저장해 놓은 거, 저게요. 단 하나, 채울 공간이 없다 하는 것만 인식을 해요. 채울 공간이 없구나 하는 것만 인식을 하지, 내가 먹이를 많이 저장해 놨다, 저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채울 공간이 없으면 꽃꿀이 밖에서 아무리 꽃이 많이 피어도 움직이지를 않아. 새로운 꿀이 많이 들어와야지 여왕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 먹이가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단내가 나죠. 달달한 냄새가. 그거를 꽃꿀을, 물꿀이거든요. 그거는 들어오면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날개짓을 해서 안에 온도를 올리고 또 냄새가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저기 되면 여왕은 뇌로부터, 타고난 본능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은 산란을 많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 그러니까 그런 꿀을 채밀을 해냄으로 인해서 세력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밀을 해내면 소방수가 공간이 많아지잖아. 그럼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럼 소초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소초를 넣어주게 되면은 벌을 흩어버리는 거거든. 한 장벌에서 한 장벌 안에서 최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무리하게 한 장벌을 갖고 두 장 소초를 넣어준다? 그렇게 되면은 질병이 오고 꿀을 많이 안 채워요. 산란도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강하게 붙이면서 밀착을 하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질병 예방, 꽃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병도 덜 생겨요. 그래서 채밀량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채밀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 비법은 그거예요. 강군으로 빨리 잘 키우는 거는 적당한 선에서 먹이를 뺏어버리는 거. 먹이가 많이 안 찾는데 뺏는 건 아니고 공간 확보를 많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같은 세력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기 뭐야, 증소를 많이 해서 공간 확보를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손해를 봐요. 세력이 받쳐주는 한에서. 예. 항상 그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그 집이 4칸 방이 4개다. 그러면은 그 4개 방을 청소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관리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받쳐줘야 돼. 즉, 쉽게 얘기해서 방 한 칸 저기 하는데 사람이 관리하는데 1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4개니까 4명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5, 6개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건 관리를 못하죠. 다 제대로. 각자 맡은 한 칸만 해야 되는데 2개는 못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늘려준다고 그 소초를 넣어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방을 늘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공간 확보를 해주라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즉 4명이 방을 관리를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창고를 4명이 관리를 하는데 그 창고에 물건이 꽉 찼어. 그럼 그 사람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빼내버리는 거야. 어디 팔아버리든가 공간 확보를 해놓으면 다시 또 갖다 채울 수 있잖아. 4명이. 그죠? 할 수 있잖아. 그런 저기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방이 4개인데 5명이다. 그럼 더 편해지죠.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꿀을 많이 뜰 수 있고 세력도 키울 수 있고 이 분봉률도 잡을 수 있고 질병 예방도 하고 채밀량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채밀하는 게 그렇게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예, 채밀의 방법은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이제 요건 자동 채밀 저기인데 요게 이제 일반 양봉 채밀 이 하는 저기 형태예요. 이렇게 좌측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섭이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이렇게 이 올라와 있는데 밑에 받쳐주니까 키를 이게 저기 양봉용으로 맞춰서 나온 거니까 밑에다가 섭이 짧잖아. 그죠? 38이나 39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받쳐주는 거예요. 뭐를 하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면 막대기라도 이렇게 하나 넣던가 뭐 철사로 이렇게 해서 이 정리를 해주던가 해서 밑으로 더 쑥 안 내려가게. 그래야 작업하기가 편해져요. 덜렁거리지 않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일장은 칼질 이렇게 해가지고 콱 점일이 이 상단 저기에 보면은 이렇게 점일장 있잖아. 그죠? 예, 점일장 연결을 이렇게 콱 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꿀이 이렇게 이 색깔이 아주 좋죠. 그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한 거예요. 이쪽 옆에 좌측 옆에 이거 보면 이건 스타킹을 대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꿀이 내려오는 거. 꿀이 내려오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밑에 이게 이제 또 하나 받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저기에다 이제 이 스타킹을 2겹, 3겹을 대놔요. 이물질 걸르기 위해서 저렇게 걸러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채밀을 해내는 건데, 이제 작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묻는 게 그거죠. 저렇게 원심불령 하면 회전력의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충이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기계는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느리게 돌아가고 빠르게 돌아가고, 너무 빨리 들어가면 빠져요. 근데 적당히 그거를 하다 보면은 적당히 맞추는 저기가 있어요. 회전 저기를. 그리고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30점 30초, 40점 40초 돌아가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타임을 2개를 맞춰줘. 회전 속도하고 돌리는 시간, 타임. 그걸 2개를 맞춰 놓으면 적절하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 없이 잘 저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사형이 있어요. 방사형은 뭐냐면은 회전을 하면 앞에 보면은 이건 저기 이 방사형이 아니에요. 이 우측 이 저기는 옆으로 이게 가운데만에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돌렸을 때 우측 마냥 이렇게 저기가 이렇게 옆으로 붙어요. 탁 붙어요. 요거는 잘못하면 충이 빠질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저기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떠냐? 이런 방사형. 그림, 좌측 그림, 하단 좌측 그림 보면 요게 방사형이에요. 이건 옆으로 이렇게 눕지 않아요. 눕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는
그 충이 잘 안 빠져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게 요런 식으로 자동화된 것도 있어요. 요게 이 방사형 채밀기가 이게 자동 이 저기 돼 있는 것도 있고, 요건 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두 가지. 요건 수동이에요. 좌측 이 저기 있는 건 수동형. 요게 뭐 이 저기고, 요게 뭐 한 4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건 이제 자동 전기로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일반 그냥 채밀기예요. 그다 이렇게 세 장 들어가는 건데, 채밀해내고서 섭을 끄집어내가 다시 뒤로 돌려줘야 돼. 한쪽 면만, 이쪽 면만 빠져나가고 이쪽 면은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줘서 이렇게 해야 돼. 좀 시간이 좀 소요돼요.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요거는 본인들이 적절하게 저기 해서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가격은 뭐 중고도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중고도 이런 게, 이건 뭐 중고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이게 왜 저게냐면 처음에 소규모로 하다가 자동 채밀기를 구입하고 나면은 이걸 팔아요. 판매를 해요. 그래도 저도 이것도 있고 뭐 이거 다 저기 있는데, 이것도 저도 중고를 하나 사봤어요. 스텐으로 된 게 한 3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던데, 6장짜리가. 그러는데 제가 뭐 지인한테 구입을 했으니까 한 돈 10만 원 주고 그냥 구입을 했는데, 보통 중고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이건 손으로 돌리는 거니까, 양쪽에 있는 가운데는 자동이지만 양쪽에 있는 건 수동이거든요. 손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본인의 회전 속도를 이렇게 해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토종벌 이농가한테는 좋은 게, 전원이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들 있어요. 지금은 자동도 뭐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가 연결해서 AC하고 DC 겸용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서 나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있고 차가 공장까지 들어가면은 이 배터리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배터리 연결해서 쓰도 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요즘은 조건이 좋아졌어요, 많이. 그런 거니까 한번 본인들이 그건 자동 저기를 할 건가 수동할 건가는 선택하셔서 하셔도 돼요. 지금은 뭐 세상이 좋아서 그런가 일반적으로 많이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채밀기 종류 있고, 그리고 이제 채밀기 개조할 때 바로 좌측 저기 보면은 이게 키가 이렇게 여기다 끼면 이게 앞에 가운데 이 그림은 저기는 채밀기는 자동 이정인데, 이건 토종벌용으로 나온 거예요. 가운데 거 이거는 토종벌용으로 나온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봉용을 이제 개조하는 방법에 높이가 틀리잖아, 그죠? 섭의 길이가 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를 뭘로 막는 거예요. 밑에를 막아줘요. 그럼 이제 키 높이를 위쪽으로 맞춰 놓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때 끄집어내고, 또 할 때 좋아요. 돌릴 때 덜컹덜컹 하면 어떤 저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안에 소초가 터져요. 무게에 의해서 터지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저기 하시고, 그리고 참 요거 방사형 요게 좋은 게 잘 터지지 않아요. 무게에 의해서 자동은 이런 자동은 터지거든요. 밀려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터짐이 없어요. 터짐 방지가 돼요. 그런 거니까 요게 좋아요. 이것도 저기 저기 수동이지만 옆으로 붙여 놓은 거니까 이것도 잠깐 터져요. 저기가 섭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게 때문에. 산란한 공간이나 이런 데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야 돼요.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떨컹거리지 않으라고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밑에를 막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뭐 전 처음에는 이제 스티로폼을 잘라가지고 테이블을 이렇게 비닐을 감아가지고 테이블 붙여서 밑에 저기 간단하게 그냥 했는데, 이제 막 계속 쓰게 되니까 막아뜨렸어요. 근데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종벌 자동 저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쓰고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압축형 간편하게 많이 안 쓰고 저기니까 그냥
손의 악력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그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위에 돌리는 거죠. 그죠? 예, 그 뭐 흔히 그 해가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꿀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톱나랑 밀도, 이거 제가 사진을 여기다 넣어놓은 그 저기가, 요런 밀도가 있어요. 이게 9,000원인가 얼마씩 뭐 한 돈 많은 선 밑에 그 이 저기가 그 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판매하는데, 그 뭐야 양봉자재 그 파는데 차이는 있는데, 제가 여기 충주에서 저기 할 때는 여기 9,000원 했어요. 근데 여기 톱날 같이 생겨 있어가지고 이 밀도를 열을 가지 않아도 잘 깎여요. 아주 잘 깎여 나가요. 좋아요. 그래서 저기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꿀을 다 내리면은 이렇게 이제 다 섞는 거죠. 그죠? 저는 10월 이제 이 초에 이걸 9월 말까지 채미를 다 해내고서 이렇게 섞었는데,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황금색도 나고, 그러면서 토종꿀 특유의 이제 이 색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저게 이렇게 부으면서 이제 섞는 거죠. 회전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하면서 이걸 빨리 저으면 안 돼요. 거품이 생겨요. 기포가 생겨서 문제가 돼요. 제가 제빵, 저도 제과점을 몇 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반죽할 때, 케이크 반죽할 때, 회전력을 이용해가지고 거품을 내는 거거든요. 설탕 넣고, 이렇게 이 계란, 흰자나 이런 거, 저게 머랭 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품을 기포를 일으키는데, 회전력이 너무 빠르면 기포가 생겨서 거품이 생겨요. 그럼 잘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천천히 기포 생기지 않게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저기예요. 예, 그렇게 다 섞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맛이 아주 특유의 맛도 있고 색깔도 아주 우리 토종꿀 특유의 색상도 나오고 아주 맛있어요. 1년 저기 한 걸 한꺼번에 다 이제 섞어버리는 거예요. 종합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기 토종꿀을 저기 하면은 자꾸 전화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기포가 꿀을 내리고 나니까,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자꾸 기포가 위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토종꿀의 특징이에요. 아주 자잘한 기포 같은 게 처음에는 이게 살금살금 자꾸 올라와요. 꿀을 처음 채미를 하거나 이러면은, 근데 얼마 지나면 사그러들기는 하는데, 처음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예. 토종꿀만의 특징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토종 저기에는 화분가루도 많이 들어있고, 각종 먹이에다 많이 비축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프로폴리스라든가, 양봉 같은 경우엔 프로폴리스 망을 위에 해가지고 이렇게 덮개를 해주면 거기다 이제 채워서, 그게 각종 세균을 방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벌들이 하는 건데, 근데 토종꿀은 저기에다가 많이 해요. 집 짓는 데라든가 조수하는 데라든가 먹이에 많이 비축을 해요. 각종 영양소나 이런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잘 모르시니까 소비자들이 이거 왜 토종꿀이 왜 이래? 이거 이상하잖아. 양봉꿀은 안 그런데. 근데 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의가 우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양봉꿀은 한 80%, 90%가 다 농축꿀이에요.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해서 농축을 시킨다고. 그러면 농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일단 이물질로 분리가 되면 위로 또 올라와요. 그럼 그걸 다 걷어내야 돼.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찌개를 끓인다. 그러면은 위에 뭐를 이렇게 식자재를 놓고서 위에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주부님들이 그걸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다 건져내거든요. 건져내요, 그게. 밀도가 낮은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저기가 이 물에 용해되지 않는 그런 성분들은 위로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안 걷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이 빨리 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각종 이물질이라는 게
우리 꿀로 얘기하면 화분이나 이런 건 밀도가 낮잖아. 그죠? 그러니까 꿀은, 당분은 절대 잘 상하지 않아요. 수분 함량만 떨어지면은. 그런데 화분이나 이런 건 바로 상해요. 예. 그런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거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양봉꿀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보이는데 토종꿀에서는 숙성꿀, 농축시키지 않은 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그게 걱정스러워가지고 소비자한테 이게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거 꿀이 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저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일반 제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음식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그 음식의 특징적인 특성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진짜고 농축꿀이고 열을 가지 않았다는 게 모든 게 증명되는 건데 그거를 없어지게 하려면 열을 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예요? 다 걷어내고 제거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있다는 얘기는 그런 거를 인위적인 저기를 그대로 어떤 가지 않고 자연 그대로 뒀다는 얘기잖아. 토종꿀의 특징이 그거잖아. 그죠? 그런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 그걸 소비자한테 잘 설명을 드려야 돼. 잘 모르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이 물 부력물이라고 제가 했죠. 저게 뭐냐 하면은 감로나 이건 밀도가 낮아요. 물에 잘 용해가 안 돼.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도 낮지. 그러니까 위로 떠. 근데 이놈이 우리가 나무 진이나 이거 보면 끈적끈적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 끈적끈적 하듯이 잘 그렇게 저기가 소라. 토종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저게. 요새 이 감로의 성분, 제가 자료를 이제 한번 올려드릴 건데, 감로가 굉장히 좋아요. 신선돌이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 이제 개꿀도 뭐 이렇게 우리 또 특징이 그거니까, 이렇게. 개꿀 색깔을 보면 좀 시간이 오래된 거하고, 얼마 안 된 거하고, 또 꽃 종류에 따라서 개꿀의 색깔이 다 틀리죠. 이게 토종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러다 보면 알아야 되거든. 내가 만든 제품,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을 자세하게 좀 알아야지 궁금증도 해소해드리고 자신있게 어필하고 이래서 이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모르면 못해. 소비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제가 앞으로 꿀에 대한 자료를 많이 좀 올려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벌을 키우는 건 쉽게 얘기하면 생산 공장이에요. 벌 한 통이 이 공장 한 개야. 그럼 내가 50개 벌통을 가졌으면 생산 공장 라인을 50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잖아. 그죠? 근데 이걸 판매를 하려면 내가 만든 제품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왜 이게 좋은가 하는 거를 잘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 그냥 오직 생산 공장만 많이 지을 생각을 해. 그러면은 나중에 생산 공장 많이 지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판매를 해서 내 혼자 다 먹을 건 아니잖아. 그죠? 판매를 해서 현금이 돼야죠. 그래서 내가 다른 물건, 물물교환도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만져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가 필요한 거, 손주들 용돈도 주고, 쌀도 사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가끔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식구 저기 하고, 여행도 한번 갈 수 있는 거고, 해외도 한번 나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 몇천 개가 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그걸 바꿀 데가 없는데. 금송아지는 안 받는 데가 많거든.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제품에 자꾸 공장만 많이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판매하는 방법도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정리채밀하고 꼬꿀채밀 이 저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돈이에요. 그래야지
나이가 먹어서 노후라든가 뭐 지금 당장이라든가 이런 게 돈이 주머니에 들어와야 돼. 공장만 많이 지어서는 안 돼요. 공장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내가 판매를 못하면은 현금화 시킬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공장을 많이 해놨는데 생산되는 물건이 없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그런 거니까 다 삼위일체가 마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벌도 잘 키워서 많이 그 통수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꿀도 많이 떠야 되는 거고 또 제품에 대한 그 이 상식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 거니까 통수만 많이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세력 강하게 꿀 많이 돈 많이 이렇게 뭐든지 많이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린 많이 하는데 걔네들은 머니 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뭐 잔소리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많이 그 성공하셔가지고 우리 이 토종물 사육 농가도 좀 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그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